이 시간에는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그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최근 경찰, 검찰에 수사권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 검찰이 상명하복 기관이었기에 두 기관에서 각기 이중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 조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조사받는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연간 한 50만 명 정도의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그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의견서, 탐원서 제출은 물론 관련 서증, 물증 등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찰서에 출석했을 경우 진술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거짓말한다고 오해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진술을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해야 조사 경찰관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조서에 그대로 제대로 워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강요, 회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면 그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경찰의 신문조서처럼 법정 능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단계에서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강요, 회유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만 있으면 그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은 피의자 입장에서 알아봤고 또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고소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쉽게 끝난 사건에 대해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관련 서류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되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피의자와 고소인 양측 모두 서로 억울함이나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